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순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구독자가 34명이 됐어요. 착착착 축하합니다. 셀프 축하 우우우우.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분이 계셨는데 34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짱! 제가 막 노잼이고 집에만 있는 집순이라서 영상 컨텐츠도 별로 없고 찍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다니 저를 너무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뀔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은 사주를 본 후기를 남기려고 하는데요. 어제 사주를 한 4군데에서 제가 봤어요. 어떻게 4군데나 봐 이럴 수 있는데 방문해서 본 게 아니고 전화로 제가 사주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시간도 많고 필도 꽂혀가지고 4군데에서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4군데 중에서 좀 제일 괜찮았던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좀 너무 소름 돋게 사주에도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신점이랑 사주를 같이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리뷰가 제일 많아가지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원래도 유명하고 그 어플에 후기 같은 데 보면은 이분이 신점을 같이 보시는 원래 무당분이셔가지고 더 정확하고 소름 돋는다, 신빙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냥 급하게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기가 많은 사람으로 꼽은 건데, 와, 그래가지고 그런지 진짜 좀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녹음을 해놨는데 다행히 아이폰이 이제부터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까먹지 않으려고 녹음을 해놨는데 이 녹음 부분은 조금씩 들려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좀 소름 끼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해요. 사주 역시 관심 많으신 구독자분들 계신가요? 저는 좀 사주를 이렇게 막 맹신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걸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끔 심심할 때마다 보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어떤 엄청 유명한 무당한테 전화로 한번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거는 전화로 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통신상으로 보이나? 근데 TV로 귀신이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통신으로도 뭔가 되나? 이런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걸 100% 신뢰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무당분은 한 2년 뒤에야 예약이 그나마 가능한 그런 진짜 일정이 꽉꽉 차있는, 예약이 꽉꽉 차있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유명하니까 좀 잘 맞겠지 하고 사주를 전화로 받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제가 작년에 삼신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기를 낳을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설마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다? 이러면 대박이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근데 그게 제가 조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게 그냥 틀린 건지는 제가 확신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사람은 마음밖에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미래는 잘 못 맞추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주 본 분은 진짜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는 느낌도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제가 상담 받은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팅 남겼던 사람이에요. 네, 자, 우리 손님은, 이제, 올해 을사년은 새로운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 손님 자체가 원래, 이렇게 사주가요, 우리가 이노씨라는 큰 그룹, 방합을 이루고 사업의 그룹을 이루고 있으면, 어떤 이제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큰 조직이 좀 있어야 돼요. 큰 회사라든지. 근데 우리 손님은, 전에 공부라는 글자가 조금 뭐냐면은, 이제 도식이 되면 공부가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갖다 좀 잘 안 돼요. 먼저 제가 사주를 보러 가면 항상 듣는 말이 있는데
내가 직장 안에 있어야 된대요. 제가 직장 안에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팔자지, 제가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은, 사업이나 뭐 장사나 이런 걸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다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 있어서 월급쟁이 생활을 해라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 사주에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청년이니까 어렸을 때 공부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한 사주 볼 때마다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반신반의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진짜 못 간 것도 아니고 좀 나름 괜찮은 대학교도 갔고 뭐 노력을 한 만큼 따라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을 못했으면은 그거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보다는 제 머리가 안 따라줬던 것 같거든요. 제 머리가 좀 수학적으로는 잘 안 풀려가지고 수학 과목 때문에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 이런 아쉬움 같은 거는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아예 못했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는데 제 사주에는 공부를 못하는 환경이다, 이런 게 나오나 봐요. 제가 사주를 볼 때마다 조금 그런 말들을 한 번씩 듣는데, 이거는 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부를 좀 못하게 생겼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전화로는 제 얼굴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주에 이런 게 있나 보다, 왜 그렇지? 이런 궁금증은 항상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대신 나한테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요 표현 양식, 일거리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교육, 상담, 어떤 예술, 문학적으로 여기 이제 내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초년에.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교육, 상담, 예술, 문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부 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맞고요. 사실 제가 이 분이랑 상담 받기 전에 다른 분들이랑도 상담을 한 3명 정도 받았었는데, 이 3분 중에 한 분께서 제 직업 같은 걸 추천해 주실 때 엄청나게 많은 직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른 분이랑 상담할 때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이 잘 맞나, 그러고 내 운을 봐드릴게요. 일단 수과 용신이잖아요. 물이 잘 맞아요. 그래, 뜨거우면은 물을 찾아야 되는 거, 수영장 가야 돼. 그러니까 외국이 잘 맞는 거야. 깜깜한 게.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네. 어쨌든 간에. 수는 깜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박사, 수입, 수출, 세관, 통관, 유흥, 여행, 외교, 숙박, 민용, 소방. 그래, 물에 관련 직업이 일본어도 잘 맞아요. 말하는 직업, 강사, 강의, 상담사. 또 투라는 건 부동산이잖아, 그죠? 네. 토목, 건설, 부동산, 유통, 숙박, 펜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런 것도 잘 맞아요. 중매인 역할하는 거, 그건 중간이잖아, 중간. 그 다음에 금덩어리 직업도 괜찮아요. 쇳덩어리. 금은 보석상, 법무, 법조인, 노스쿨, 의사, 약사, 간호사, 세무, 회계, 철강, 기계금속 이렇게 쇳덩어리도 잘 맞아요. 분께서는 이제 저의 음영 오행 같은 걸 보고 저의 용신, 그러니까 좀 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의 기운이나 뭐 토의 그 기운 같은 거를 보시고 잘 맞는 거를 추천해 주신 건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직업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렇게 막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가지고, 지금 상담해 주시는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교육, 상담, 예술, 문학 이쪽이랑 더 뭐 잘 맞는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명쾌한 느낌?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 이제 와이드한 범주 내에서 직업을 이제 추천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직업을 딱 골라주시는 게 낫잖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는 2023년 직장인들 소식이 계시는지, 또 아니면 배우자라는 남자친구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요거 어땠어요? 23년도에 말씀하신 거 2020년부터 공부해서 2023년에 직장에 새로 들어갔고, 그리고 2024년도에 시험도 한 번 더 합격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 똑바로 사시길 가네. 사주대로 가네요. 그러면 내 사주대로 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먼저 남자보다는 내가 직장을 먼저 선택해서 직장을 들어가셨잖아. 네. 어디든지 기산이든 아니면 내 대기업이든 공기업에 전하는 것이든. 그리고 이제 우리 손님이 그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을 또 잘 사셨고, 올해는 크게는 좀 이제 나한테는 역마생이니까, 올해는 이 역마생이 어떻게 자원을 하냐면은 이거 외국을 가는 연말이다, 여행. 그런 게 이제 올해 좋아지고, 또 한 가지 큰 틀은 우리 손님이 배우님이자 우리가 김이 배우는데,
저 비니 배운에서 우리가 손님인데 우리가 거기는 이제 내가 말이잖아. 깨꼬리잖아. 깨꼬리. 네. 깨꼬리 쪽으로 가면 굉장히 특수하고 가서 어딜 가도 깨꼬리거든요. 네. 말로 하는 거죠. 네. 요거를 하는 건 좋은데 요 글자들이 항상 내가 두드리 펼 수 있는 거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게 내 살생에 있는 이 임수라는 물이 있어요. 물. 요 물이 닫히면 안 돼. 그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들어가 어차피 뭐 직장당이나 가서 그렇게 있겠지요. 네. 그러나 우리 손님은 여기서 뭐냐 우리 살 자체가 우리가 큰 조직에 큰 하구를 이루고 있거든. 불구덩이. 네. 불구덩이 이루고 있는데 이 불구덩이가 저 물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 물은 내롭게 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네. 그럼 물이 소진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손님한테 물이 소진이 된다는 것은 그 직장의 기간이 소진이 되는 거야. 직장이 힘들어져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면서 35살까지는 하극상을 하면 안 돼요. 하극상. 하극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고분고분하게 가야 돼. 그런데 실제 우리 손님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네. 싫어지는 거야. 네, 싫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직장이 맞는지 때리 차볼까 네. 갈등을 하는 거야. 그 갈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께서 저한테 하극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분고분하게 직장생활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스스로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 상사라도 좀 그거를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내려고 하죠, 저도. 근데 이제 하극상을 제가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좀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진짜 좀 너무 강약약강인 사람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조금 혼자 속 아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직장생활에서 어떤 상사분께서 좀 그렇게 좀 편애를 차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무조건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비일비재한데 그거 하나하나 제가 신경 쓰고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짜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께서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하는 게 좀 소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제 사주에 다 나와 있나? 절대 우리 손님이 이 조직이라는 기관이든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큰 회사라는 곳에 살아야지 여기를 나와버리면 나중에는 그런 직장을 찾기가 힘들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요. 네, 우리 손님 얘기 보면은 내가 가진 글자는 우리가 양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거든. 양인. 양이요? 양인탈이라 하는 게 있어요. 양인. 내가 가진 게 양인이에요. 양인. 네. 양인은 여자는 보통 최고 좋은 직업이 군인 경찰인데 우리 손님은 여기에 식신이 있기 때문에 식신은 누굴 가르치는 거야. 양인을 갖다가 내가 양인인데 세고 센 사람인데 내를 제압해 줄 수 있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사주팔자에서는 직장이라는 을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을에 토라 하거든. 가을토. 네. 가을토는 이제 먹을 것은 안 떨어져. 내가 살아가면서. 이 먹을 것이 안 떨어지려면 그 직장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네. 항상 지금 여운에서는 지금 35살까지는 굉장히 직장에 갈등을 많이 해요. 만일에 여기를 간두고 딴 데 어디 가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사주를 항상 보면은 이제 직장을 항상 다녀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항상 먹을 복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먹을 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산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근데 제가 아주 리치 걸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엄청 뭐 쪼들려서 하는 월급쟁이일 뿐인데 그래도 돈이 항상 있다는 건가? 1,000원도 있다는 건가? 1,000원 정도라고 해도 그게 있는 거니까 있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주 볼 때 항상 저한테 먹을 복은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복이 있다는 게 뭐 먹는 건 잘 먹는다는 뜻인가? 이러면서 그 분들이랑 어떻게 융합을 잘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싫은 걸 좀 참으면 화병이 생기는데 꾹 참고 견디어야 되는지 직장은 그만두지 않을 거지만 이제 사람들 관계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사람들이 일 잘 못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극상이란 말이 이걸 내가 꼭 참고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 손이 원래 꼭 참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원래는 지금 운이. 네. 그런데 실제 그게 안 돼요. 그 현장에서는. 네. 우리 원래 같으면은 진짜 방송 기자 같으면은 완전 뜯어고치는 사주야. 이 사람이 아래 사람이 똑바로 바로 잘못되니까 기자 적어갖고 다 방송국에 내는 사주야. 네. 그런데 실제 그래 하면 안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손님이 그래버렸구나.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 손님이 많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다 들고 가야 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정체성이거든. 내 마음을 돌을 닦는 거잖아요. 직장을 들어갔으니까 그 직장에 도 닦는 거지. 돌을 네. 닦으면 나중에 얘기했잖아. 나중에는 큰 스펙이 되는 거야. 이게 청는 게 좋겠다고.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좀 서툴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러면 못 견디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상담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쭤봤는데 고진감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참아라 이 참아라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방송국 기자였으면 뭐 불의를 못 참고 다 기사 올려버리고 그러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뜯어 고치고. 근데 좀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잖아요. 어떤 성희롱 그 관련 영상 이런 거 성희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진짜로 좀 소름 돋았어요. 방송국 기자라고 표현을 한 게 방송국 기자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약간 좀 불의를 못 참고 뭐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일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곧바로 약간 고발해버리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셨지? 이런 게 제 사주에 나와 있나? 좀 못 참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참아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참아라고 하는 거니까 좀 소름 돋네. 어떻게 참지 근데? 어떻게 참죠 여러분? 식신은 애기로 해요. 원래 애교로 내려. 말 잘하는 분들도 우리 손님 말도 잘해요. 똑소리만. 네. 와. 그럼 애교를 우리 손님, 네. 근데 우리 손님은 살아가면서 한 가지 내가 진짜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애교입니다. 애교. 웃어요. 애교. 애교. 웃고 웃음을 자꾸 띄우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이 사람이 복을 줘요. 근데 웃지는 안 해요. 아하. 본인 안 웃어요. 여자들과 야식이다 하면 잘 웃는 여자 있잖아요. 네. 항상 싱글벙글 하는 여자들 있잖아. 그런데 우리 손님이 이 가을토잖아. 가을토는 가을토에서 이 무토가 올라왔는데 야가 언제든지 무덤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불안해서 다 웃어요. 웃고 싶어도. 웃어야 되군요. 이게 웃어야 되는 거군요. 우리 손님 솔직히 잘 안 웃잖아. 이게 있잖아. 야인들은 카리스마로 살지 잘 안 웃어요. 그러니까요. 카리스마 있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굳어 있으니까 뭐 오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를. 그렇죠. 진짜 실제 그냥 우리 손님은 안 그랬거든.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진짜 잘해요. 애교가 있고. 네. 그런데 아버지 엄마한테 하듯이 그 애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왜? 양이라는 글자가 내가 가진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주 여하를 떠나가지고 제가 진짜 뭔가 애교가 없는 사람인 건 맞거든요. 여러분들은 애교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애교를 나는 저런 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귀엽고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애교를 많이 부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애교를 왜 부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상황에 또 안 맞는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나이도 어른인데 애교를 부려서 좋을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애교를 부리면 오히려 제가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조금 뭔가 낮추는 기분도 들고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뭔가 애교를 부모님한테도 잘 안 부리거든요. 근데 이런 조언은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애살 있는 성격이 다른 그렇지 않은 성격들보다 훨씬 호감도를 많이 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기억도 많이 해주고 챙겨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회생활 하는데 진짜 뭐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애교를 부려갈까? 저는 애교는 진짜 없거든요. 말투도 딱딱하고 사회적으로 좀 비즈니스적인 사무적인 그런 태도가 좀 너무 견고해진 편이어가지고 이제 와서 좀 애교 있게 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맞아요, 진짜. 가족들한테도 애교 없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애교를 안 부리는 편이라서,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인데, 제가 조금 그래도 애교까진 아니더라도, 오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아, 너무 웃기다.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해주고 그런 거는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딱 꽂히도 간단해요. 우리 손님은 그걸 보고 웃으면서 하루에 10번씩 하고 나가요. 누굴 봐도. 그러면 네. 이거는 하늘부터 복이 바로 들어와요. 요 복이 무슨 복이냐면 내가 어차피 사회에서 이게 내가 나중에 자녀가 낳았을 때 네. 자녀가 굉장히 좋게 가요. 나중에 그 웃음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행 가시면 돼요. 여행. 아, 저는 여행이 좀 잘 맞나요? 여행? 며칠이나 여행을 국내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어디 달리 산을 찾고 여행을 가죠. 왜 우리 손님이 태양이잖아. 태양은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은 많이한테 빛을 주잖아. 많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누구한테 빛을 줘서 세상을 이루게 하잖아. 그래서 그릇이 큰 거야, 우리 손님이.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진짜 고민인 게 있는데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는 또 부모 운이 있다 이런 소리도 듣고 어디 가서는 부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풀이해 주시기는 어때요? 제가 사주상으로는 부모 덕을 못 보고 사는 사주인가요? 반반이라요. 이거는 내가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나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또. 네.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우리가 16살 때 재생 살이 돼버렸거든. 16살, 17살. 그러면 네. 이 아버지 힘이 강해져 버리잖아. 네. 부모님이. 아버지 네. 힘이. 네. 그러면 아버지 힘이 강해버리면 엄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게 가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인간은 내가 부모인데 아버지나 엄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요 원래. 아, 네. 안 그랬어요. 16살, 17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네. 그러다 보니 부모 싫은 거야. 그러나 또 어쩌겠노. 우리가 병호 일치잖아요. 병호. 이 네. 왕지라거든요. 네. 이 일치가 여기에 수토 속에 빠지면 병무얼이라는 거죠. 병물이 빠지는데 한 가지는 자식이고 한 가지는 내한테 이건 엄마잖아. 네. 엄마가 무덤 들어갈 것도 내가 살려주고 있잖아. 아버지가 무덤 들어갈 거 살려주고 있고 아버지 엄마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 연해서. 네. 애를 살려주고 있잖아. 이게. 아, 제가 살려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게 보죠. 근데 너무 정확하시네요. 제가 진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제가 얼굴이 좀 반 가려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명하지 않은 학교 유튜버다 보니까 제 지인들은 모르겠죠? 이 채널을.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부모님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요즘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요즘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인 되고 이후로부터도 스트레스를 쭉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됐죠. 성인 된 지도 한참 됐는데 근데 진짜 사실은 고등학생 때부터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반절은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제 나름대로 제가 꾸린 저만의 삶은 나쁘지 않은데 진짜 그러니까 중산층, 그러니까 평범한 중산층 서민의 그 삶 그 자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삶에도 진짜 만족을 하는데 이게 제가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자꾸 저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전가하시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슬쩍 떠보듯이 말씀드렸었는데 반반이라고는 하시는데 부모 복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반이라고는 하셨는데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을 거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따로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내가 붙잡고 있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뭐 무덤으로 가야 되는 사주인데 이제 내가 못 가게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현이 좀 들으면서도 되게 소름 돋았어요. 이게 100% 정확하다, 이거 완전 적중 100%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표현들을 이제 직설적으로 들어버리니까 좀 소름 끼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표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네. 본 사업법은 그래. 선생님, 근데 이제 저는 차라리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따로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많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직대로 살았으니까 엄마 불쌍하니까. 네네네. 엄마 불쌍하시고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아직대로 그래. 그러니까 이 옆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 스펙은 좋은데 스펙은 근데 아버지 자기 멋대로 뭐 손 놓고 돈 놓고 자기 멋대로 다 해버렸잖아. 네. 그렇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재생살이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내 엄마도 힘들게 했다는 사건인 거야.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꼬라지 뛰기 싫어서 직장 다니볼게 나무 갖고 하는 집 그 꼬라지가 더 꼴보기 싫은 거야. 네. 그걸 내가 버려야 돼요. 살아가면서. 아, 그 꼴보기 싫은 마음을 버려야 되나요? 그렇지, 그걸 버려야 돼요. 어, 이건 내가 부모가 아니고 직장이잖아. 또 틀리잖아. 완전 변화가 틀리잖아요. 그렇지, 그걸 참고하시면은 우리 손님은 살아간다. 근데 소름 돋는 게 아빠가 이렇게 아버님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평생 뭔가 아빠가 마음대로 사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꼴보기 싫다고 생각한 게 직장 생활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꼴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전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전이가 되는 마음을 좀 뭐 그런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진짜 이것도 맞는 말인 게 저는 이제 제가 가족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억눌렸던 감정이나 그런 꼴보기 싫은 마음들 표현이 좀 그렇죠. 제가 죄송해요. 그 꼴보기 싫은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억누르고 살고 표현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분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이 있으면은 되게 싫어하는 티를 내고 꼴보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아빠의 모습을 투영해가지고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가는 건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는 진짜 가정 환경이 이렇게 사주에서도 좀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안 좋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멀리 떨어져 사는데도 힘들거든요. 그것도 또 생각해야 되고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가족의 이제 자녀로서 도리를 끝까지 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도 되는 건지 항상 고민스럽거든요. 결혼도 아직 안 했지만은. 자, 그거는 우리 네. 손님이 이게 하늘에 주어진 운명이야. 자, 아버지가 아무리 개차반을 살았던 간에 네. 그건 나를 낳아준 부모잖아. 때와 네. 살을 줬잖아. 네. 그걸 받아들이고 가요. 받아들이고 가면 나중에 진짜 힘들게 한 부모가 나한테 죽어서 더 잘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부모한테 잘한다는 것은 이건 하늘한테 잘하는 거야. 하늘. 내가 어디서 났어요? 부모 밑에 가고 내 부모를 잘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가 내 새끼한테 잘했는데 내 손녀가 안 도와주겠어요. 아버지는 나를 안 도와주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건 아시마다요. 그러면 당신한테 나중에 진짜 따뜻한 자식을 주는 거야. 자식. 효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거의 손절할지 말지 가족들이랑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건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언급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후세가 있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못 하겠어요. 저는 물론 사주를 보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긴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죽어가지고 뭐 흙이 되는 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죽어가지고 무조건 뭐 천국과 지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100% 믿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저는 그냥 중간이거든요. 뭐든지 그냥 중간 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아니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를 뭐 보호해주신다 이런 말들이 물론 심적으로는 참 따뜻한 말이지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을 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살아 계셔요 아직. 그러니까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돌아가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참 큰 도움이 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제가 부모님이랑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의 이유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아들, 딸, 귀한 자녀를 주는 거야. 그걸 마음 넓게 생각하고 내가 내 사주는 아버지도 엄마도 어쩔 수 없어요. 합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운명을 이렇게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걸 알고 가면 내가 스트레스가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 팔자가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그래 살지 않으면은
분명히 자른 거야. 아, 아버지가 애들 술을 먹고 여자 문제 선생에 너 애를 먹였다. 예? 그러면 그게 수명이 자르지 않으려고 그래 하는 발부둥을 많이 쳐요. 돈을 갖다 수명. 내드리니까. 아,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정말 따뜻하게 하지요. 잘 되어왔잖아요. 네. 여기 우리 손님이 식신이라는 글자가 여기 눈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식신은 우리 이제 보통 손님들한테 건강이거든. 건강이 안 되거든. 뜨거운 물에 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화상이 있고. 네. 그런 거 대신에 가고 어떤 나쁜 기운을 누가 가져가냐면 부모가 대가게 가서 그렇게 했다 이 생각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으면 누구 참 이 식신은 우리가 할아버지거든. 정조 할아버지라고. 지금 상당기운 이거는 나한테 조상에서는 할머니야. 정조 할머니 이거예요. 소름 돋는 포인트가 이분께서 제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게 저희 부모님께서 안 좋은 운을 다 막아주신다고 뭐 예를 들어서 화상이나 뜨거운 불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소름 돋는 게 저희 아빠 차가 불에 타가지고 진짜 위험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차가 그런 적도 있었고 집이 불을 타버릴 뻔한 적도 있었고 물론 저는 무사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애군을 부모님께서 막아주고 계신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라면 내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소름 돋았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나를 도와주는 거지. 아, 저 도와주고 계실까요? 도와줍니다.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그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제일 젊으니까. 그러나 우리 손님이 실제 나중에 40이 넘어갈 때, 여기 이제 우리 36, 7, 8 되면 이 어떤 기운이 갈 때 많이 변화가 오고 또 우리 손님이 내년에 병원연도거든. 내년에 병원연도가 양인이 이렇게 약 30분가량의 상담이 끝났었는데 30분가량의 상담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사주를 많이 보면 사주를 진짜 대충 봐주시는 분도 진짜 계시고 아니면 또 다른 시간으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또 다른 상담으로 연결시켜서 또 돈을 얻어 해 먹으려는 진짜 사기꾼 같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게 티나는 열심히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진짜 소름 돋게 콕콕콕 집어서 맞추는 사람 이런 선생님 같은 분들 계시고 진짜 사주를 보는 사람의 유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화가 났던 게 예전에 갑자기 뜬금없지만 어떤 사람한테 사주를 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신점으로 본다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막 뭐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다 해주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시큰둥했죠. 근데 그러시면서 자기 옆에 지금 어떤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은 사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받고 싶으면 생년월일이랑 다 적어가지고 문자로 보내라. 그 스님도 봐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거기서 좀 화가 났던 게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봐주셨으면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스님께서 봐주신다고 하는데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인 줄 알고 제가 사기꾼 스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그런 화가 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주를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을 때 보는 이유가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분께서는 진짜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게 소름 돋게 맞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인생 선배로서 좀 교훈을 얻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니까 묻고 다녀라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좀 참아라 그러려니 하고 운명이고 책임감이라고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저의 마음에 쏙 100%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쓴 거는 뭐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입맛에 무조건 맞는 말이 좋다고 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 분들의 말씀이 저한테는 좀 써도 제가 삼켜야 되는 그런 말이면 참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카운슬링의 개념도 있어서 상담받고 위안받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이거 상담 홍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 상담이 되게 만족스러운 시간이었고 4분 중에 한 명, 이분께서 제일 최선의 상담을 해주셨어요. 진짜 다른 분들은 좀 시간 끄느라고 좀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이분은 진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상담 후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사주 상담이 좀 괜찮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뭐 허무맹랑한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진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다음번에도 상담을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사주 상담 받으면 또 진짜 소름 돋는 분이면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바이! 구독해주셔서 감사해요. Love you!